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MC 뽀송입니다. 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건안과 건설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조합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은희쌤이 네. 아마 은연중에 저를 피했을 겁니다. 은연중에 피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피했을까요? 원래 이제 그 추리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우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더 우위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은근히 피하신 것 같다. 뭐 아이시잖아요. 네. 약간 아이들이 약간 자기만의 네. 세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네. 그런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조건안과 건설록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영업직의 성공적인 이직 루트를 살펴보아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요. 이직을 원하는 영업직 직장인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0살 남자의 이직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는 GDGASH 이분이시고요. 학교는 지방사립대, 전공은 이공계열, 학점은 4.5점 만점에 3.1점입니다. 자격증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 정보처리기능사, 모스마스터, 워드프로세서, 한자능력검정 3급, CRS 예약발권 이렇게 자격증이 있고요. 교내 활동은 ROTC, 동아리 회장, 대외 활동은 없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790점, 토스 레벨 6, 경력사항 대기업 영업직 4년 차입니다. 하고 싶은 말, 대기업 영업관리나 영업지원, 구매직무, 물류부서 취업을 희망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영업직에서 영업지원, 영업관리로 이직할 때 보완해야 할 스펙. 두 번째 질문은 구매직무 및 물류직무는 유관부서가 아니라서 신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스펙과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 일반 영업에서 기술 영업직으로도 많이 이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3개를 남겨주셨네요. 자, 경력 4년차 영업직 직장인이 지금 이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스펙 내역서를 쭉 봤는데 이분이 먼저 어떤 분일지 좀 전반적으로 추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분 스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공계열이라고 쓴 거예요. 네. 대부분 이공계열 출신들은 뭐 화학과면 화학과, 물리면 물리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를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실 자격증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공계열인데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취득하는 이공계열의 학과는 도대체 어디인가? 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학점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3.1점. 3.1점. 3.1점 보통 어떤 친구들이 주위에서 취득을 했었나요? 글쎄요. 그 학과 공부에는 별로 뜻이 없는 친구들이 그렇죠. 3.1점. 굉장히 학우들과의 사이는 좋았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공부가 맞지 않고 네. 이랬을 때 좀 열심히 하기는 좀 애매하고 하지만 학생의 신분은 다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네. 대부분 다 이전 3점 초반대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막 놓지는 않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의 흥미를 잃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찾은 돌파구 바로 ROTC입니다. ROTC로 장교 전형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장교로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군인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막상 이제 ROTC 가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군인 다 똑같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을 하고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취업을 바로 이제 ROTC 관련 전형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절차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서야 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나 뜻을 네. 깨우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왜 땄을까요? 이게 아주 높은 확률로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네. 아마 ROTC를 끝내고 나서 그 군대를 갔을 때도 보직을 비슷한 걸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전병 이런 걸로요? 기계라든지 운전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군대에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건안의 추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봤을 때 우리 건설육이 추리를 잘 하시네요. 네, 제가 조금 얹어 보자면 일단 제가 주목했던 건 바로 회장입니다. 네. RT와 동아리 회장. 네. 학점은 비록 좋지 않으나 전공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없으나 일단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하긴 어느 회장을 정도? 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동아리 회장이잖아요. 네. 지금 학점도 관리를 잘 못했는데 동아리 회장을 한다는 건 본인이 원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내가 조장할까? 약간 이런 조장 스타일. 약간 그러면서 사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속 안 차리고 친구들이랑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 또 이것저것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워드, 뭐 한자 이런 것들이야 뭐 따야 하니까 아니, 따셨겠지만 궁금한 게 네, CRS 예약 발권이 뭐예요? 지상직. 그러니까 항공사 이제 네. 들어갈 때 CRS 예약 발권은 어떤 거냐면 이제 지상직, 뭐 오페라, 뭐 호텔은 오페라에서 시스템들이 다 다른데요. 네. CRS는 이제 항공사에서 이제 표를 구매하거나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자격증이에요. 그걸 봤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항공사도 살짝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심지어 지금 영업직으로 지금 근무를 또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성향 자체가 좀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게 관심이 많은 이공계열 학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또 항공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아유,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분이 ROTC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ROTC 출신이 취업할 때 이점이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이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개팅에서는 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전역하고 나오신 분들은 네. 어쨌든 간에 장교로 누군가를 진두지휘했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높게 사서 대기업에서 일정 부분 ROTC 전형을 따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아주 높은 확률로 네. 장교를 끝내고 나와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거 보면 네. ROTC 전형이 거의 대부분 영업직으로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그런 전형으로 취업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 대기업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대기업들이 또 보통 이 ROTC 출신을 선호를 하나요? 뭐 대부분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도 ROTC 전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웬만한 이제 금융의 생명사들이라든지 보험사들 이런 보험사들도 영업 관리직으로 또 ROTC 전형을 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이제 영업직은 대부분 ROTC 전형이 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ROTC를 가려고 하는 인원들 줄었을 뿐더러 이제 뭐 절대적인 지원자들도 영업직으로 지원해도 그 충분히 인정을 받으니까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경쟁해서 들어가고 나면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호봉제거든요. 그래서 ROTC에서 만약에 3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사병으로 2년 근무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호봉을 높게 쳐줍니다. 1년 더 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연봉도 더 높습니다. 뭐 이거는 그래서 뭐 ROTC 전형이 있건 없건 뭐 이점이 있다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RT 전형을 만약에 이제 활용해서 영업직으로 들어가신 게 이제 벌써 4년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보면 이제 영업직이 아니라 영업 지원, 영업 관리, 구매, 물류 이쪽 부서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직이 막상 해보니까 자기랑 잘 안 맞아서 이렇게 좀 직무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확실히 영업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들어갈 때는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지만 들어가고 나서 느끼는 건 정말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고 아무리 동아리 회장까지 할지라도 고객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영업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굉장히 자신한테 어려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업 지원, 어떻게 보면 영업직보다 후방에서 영업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되거나 네. 아니면 영업 관리, 영업해 주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 나는 좀 성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좀 이렇게 희망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압박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영업직은 기본적으로 KPI,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영업 실적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4년 차나 됐으면 이제 아마 많은 거를 느끼고 본인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분이 직무를 바꾸려는 이유를 어떻게 또 추측을 하세요? 네, 저도 완전 동감을 하고요. 근데 영업직도 이제 산업에 따라 되게 역할이 많이 달라져요.
네, RT 출신 분들을 또 우대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증권사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건설사, 주택 영업 이런 쪽도 있고 제약사 영업도 RT 출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KPI,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뭐 보상도 있고 연봉도 높을 수 있지만 이게 뭐 뭐 1년, 2년, 3년 정도는 남들보다 초봉도 높고 이러니까 아, 그래도 좀 힘들어도 다닐만 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쌓이고 책임을 지게 되는 순간부터 좀 부담을 느끼죠. 이제 그럴 때 조금 영업이기는 한데 뭔가 성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옮기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영업뿐만이 아니라 뭐 구매, 뭐 관리, 지원 이렇게 좀 넓게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돼서 조금 더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질문을 3개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영업직에서 영업 지원, 영업 관리로 이직할 때 어떤 스펙을 보완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앞서 이제 조코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영업직, 영업 관리, 뭐 영업 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군의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가장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어딘지는 제가 모르니까 뭐 예를 들면 금융사의 영업 관리로 간다 그러면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스펙을 더 취득하는 거는 약간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들 중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대표적인 예시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어학 성적 뭐 네.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솔직히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영업 관리를 하는데 아 나는 이제 보험사 가겠어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제 금융 관련, 보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내가 어디로 취업할지부터 찾는 거 그리고 뭐 영어 성적이나 어학 성적, 영어 성적이나 아니면은 컴활 정도만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영어 그리고 컴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직 같은 경우가 특히 자격에 대한 그 조건이나 제약이 많지 않은 편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근데 대신 성실성을 딱 봤을 때 이제 학점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물론 경력이 있으면 덜 보기는 하는데 이왕 뭐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학 정도는 최근에는 뭐 꼭 토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픽이나 토스 정도도 높은 글 쓰면 되게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뭐 국내 영업이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 수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웬만한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어학 성적을 싫어하는 곳은 없어서 그쪽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만약 유통 쪽으로 옮기실 거면 뭐 정말 따지다 보면 뭐 유통관리사 요 정도만 취득하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분이 대기업 영업 관리나 영업 지원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산이 있죠.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닐 거라고 서른이에요? 네. 믿고 네. 거의 30이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충분히 이직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이제 나는 경력직으로 안 가도 돼. 라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신입으로 지원하면은 어느 회사든지 아마 두 팔 벌려 환영할 입장이지 않을까. 네. 사실은 영업직으로 근무해 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업에 대한 이해는 다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승산 충분히 있다. 승산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은 중고 신입을 되게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4년이나 근무를 했잖아요. 네. 뭐 와인 아시죠? 그리고 나이가 되게 장점인 게 보통 4년 정도 경력이 있으시면 30대 초중반인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그러신데 이분은 되게 빨리 취업을 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뭔가 4년 차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래도 신입으로 아예 경력 없이 들어가도 30도 충분히 있는 마당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구매 물류 직무는 유관부서가 아니라서 신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스펙과 팁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앞서 이제 네. 시간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물류로 갑자기 또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 과연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취득하면 좋은 스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관세사라든지 보세사라든지 이런 물류 유통 관련 혹은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선 공부하는 취준생들도 1, 2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다시 준비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앞서 이제 조카님이 말씀해 주셨던 유통관리사 뭐 이 정도의 난이도 낮은 것들을 네.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 그때는 또 이제 신입들이랑 경쟁을 하는데 이 영업직으로서의 경력이 인정을 받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약간은 퀘스천 마크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도 퀘스천 마크 이어갑니다. 우선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게 그 남학생 지원자분들이 물류 쪽으로 되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관리, 특히 약간 유통 쪽에 있으셨던 분들이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물류가 뜬다.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판매량이 늘면서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전자 상거래 그리고 이제 해외 여러 플랫폼들도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라는 건 그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쪽 업계는 이제 올라가니까 오래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같이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통계나 데이터나 아니면 뭐 SCM, 물류, 체인 쪽 관련해서 아예 좀 전공을 하셨거나 그쪽 관련해서 쭉 커리어를 쌓아오셨던 분들께는 이게 펼쳐지는데 아예 다른 영역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험으로 여기 들어가시는 거는 네. 사실 크게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공부를 하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는 좀 물음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일반 영업에서 기술 영업으로도 이직을 많이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이거는 본인이 물어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영업에서 기술 영업으로 이직을 많이 한다가 결론입니다. 많이 한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일반 영업으로 그냥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을 안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역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직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유통 쪽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화학사들도 분명히 영업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화학 관련해 가지고 영업을 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공 영역 이상으로 그 관련 지식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술 영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분명히 많고요. 네.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의 전공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이 본인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고 난 생각은요? 네, 저도 정확하게 동감을 합니다. 요즘 기술 영업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반도체, 배터리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에 있어서 제일 꽃이 어떻게 보면 기술 영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 영업은 일단 무조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기술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고 지식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관련된 경력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분의 전공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왠지 토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분은 어쨌거나 전공이 이공계열이고 영업직도 어쨌거나 대기업이라는 명확한 시스템 내에서 4년이나 하셨기 때문에 기술 영업직으로는 충분합니다. 근데 다만 이 전공 분야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너무 오래전이에요. 분명히 이제 RT 그리고 대기업 이력까지 있으면 벌써 졸업한 지 5년 이상은 훨씬 지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직무 교육이라도 다시 한번 좀 보완을 하신다면 충분히 기술 영업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일반 영업과 기술 영업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AS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일반 영업이라고 치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AS가 그 이후에 후속 조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전문가들이 배치된 경우가 많고요. 네. 물론 이제 기술 영업도 그렇긴 하지만 1차적으로 고객사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본인이 소화해야 되는 게 기술 영업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코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베이스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SI 기업에서 내가 기술 영업을 해서 ERP를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ERP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고객사에 어떤 ERP 시스템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까지도 알고 있어야지만
네. 고객사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지식적인 차이 그리고 그 뒤에 후속 조치에 대한 차이 이게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직무 교육 같은 걸 이제 받는다면은 기술 영업직으로의 이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쭉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에 이제 답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이직을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루트 어떻게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기술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기술 영업. 하지만 지금 당장 나는 빨리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영업 관리가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ROTC 경력도 있고 영업 경력도 있기 때문에 영업 관리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본인의 더 전공을 활용하거나 살릴 부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도 완전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뭔가 딱 명확하게 길이 딱 생기면 오히려 되게 좋거든요. 내가 뭘 선택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두 가지 다를 준비를 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좋은 직장.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영업이나 영업 관리로 간다면 유통이나 뭐 소비재 쪽으로 가실 텐데 그러면 안정성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 영업으로 가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제조 쪽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삼성, 현대, 뭐 SK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이직을 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네.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이분이 스펙 고민을 쓰실 때 이직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는 안 쓰셨어요. 그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영업 관리로 갈지 영업 지원으로 갈지 어떤 산업군으로 갈지까지도 정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같은 문제라든지 같은 고민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왜 이직하고 싶은지부터 잘 정리를 해서 기술 영업이든 영업 관리든 한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조건환께서도 이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분은 근데 일단 어쨌거나 요즘은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일단 30이신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거나 한 직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죠. RT까지 하셨고. 그래서 이직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경력이나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걸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고민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막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기술 영업 그리고 영업 관리, 영업 지원 이쪽을 이제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거 말고도 한번 이쪽 직무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기계차 운전 기능사나 건설기계 조종사가 있는 걸 보니까 건설업종으로 취업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사실 건설업종에서 취업을 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이게 대기업이 어떤 대기업인지는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지금 이게 추천을 못 하겠지만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건설업종도 맞을 것 같고 본인이 조금 더 공부할 의지나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무행정 쪽으로 지원해 보시는 거 어쨌든 영업 지원으로 뒤로 후선 배치를 받고 싶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분 CRS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또 직무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항공사 쪽도 채용이 되게 많은 편이기는 해서요. 남승무원들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어학을 조금 더 올린다면 그 대한항공의 예전에 그 34살인데 CJ에서 아마 일반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친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네. 친구가 그분이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대한항공 남승무원으로 이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성향적으로 여행 좋아하시고 만약에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대한항공 안정적입니다. 60 정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니시려면 뭐 네. 항공사도 뭐 같이 지원해 보시는 건 나쁘지 네. 않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항공사는 어학 성적 진짜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네. 약간 좀 케바케인 게 네. 여학생분들은 뭐 사실 뭐 21살 항공운항과 졸업하고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한 예쁜 친구들은 뭐 50만 넘으면 되기도 해요. 실제로 600만 넘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토익 안 보고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정도로도 평가하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까지 스펙에 대한 커트라인도 높진 않아요. 물론 나이가 많으면 스펙이 높아야죠. 네. 근데 이제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리자 직급으로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800점대는 넘기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네. 이분이 790이니까 뭐 조금만 더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펙 수사대 자 이제 이분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닉네임이 다 영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GD님이라고 이제 불러볼게요. 오. 네, GD님의 스펙 수사 발표 먼저 조
조코남부터 해주시죠. 자, 조코난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첫 번째, 사건 발생. 내세울 수 있는 건 대기업 영업직 4년, 그리고 ROTC. 과연 영업관리, 지원, 구매 이직이 가능할까? 두 번째, 증거 수집. 관련 경력은 있으나 학점, 자격,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럼 마지막 수사 결과. 이직컴 이직고 쉬운 길을 갑시다. 가능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업이나 기술 영업직 어떨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들어볼까요? 지디님을 위한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기 세 줄 정리. 빠밤. 빠밤. 사건 발생. 30살 남자가 영업직에서 관리직이나 기술 영업으로 이직을 희망해요. 증거 수집을 해보니 이공계열 하지만 관련 없는 자격증, 그렇지만 4년이나 쌓인 영업력. 오. 그래서 수사 결과 어학, 컴활, 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만 추가해서 영업관리나 기술 영업에 도전해 보심이 어떨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디님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조언 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조코남부터 해주시죠. 주디야, 너무 여러 길 걷지 말고 외길 일단 뚫어봅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건설록. 지니야, 이건 뭐예요? 따따따따 비행기, so fly, so high. 약간 이런 식으로 항공사를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잘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가리고 하신 거는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GD 한번 따라해봤어요. 그 유튜브랑 네. 인스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아마 웃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MC 보송 네. 많이 웃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